전문이라서 지문이 많이 길어. 그래서 한 번에 하면 너네도 힘들어할 것 같아서 조금만 하다가 쉴게. 자, 항상 소설을 할 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래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볼게. 여기 페이지의 핵심 질문. 소설에서 서술자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자, 우리가 보통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소설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해. 작품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 반은 살짝 쉽게 추워하는 것 같아서 에어컨은 안 틀었거든? 만약 더우면 이야기해. 자, 근데 중요한 게 얘들아,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선지에 무조건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을 가진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달라지면 내용이 확 바뀌어져. 그치? 서술자가 바뀌면은 내용이 확 바뀌고 또 주인공이 바뀌면은 내용이 확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군지, 서술자가 누군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돼. 조금 이따가도 선생님이 서술자가 누군지랑 주인공이 누군지를 한 번씩 체크해줄게.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 핵심 개념 다지기 부분이 있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술자는 누구냐면 작가가 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 내세운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속 상황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술자다. 당연히 서술자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줘야겠지? 자, 이제부터 싹 외워줘야 돼. 동백꽃 외울 게 진짜 많아. 문제 많이 나올 거거든? 자, 서술자의 유형 한번 같이 볼게.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을 수 있어. 자, 우리가 작품 안에 서술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다는 건 뭔 말이냐면 그 소설 안에 등장인물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소설을 설명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1인칭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만약에 작품 밖에서, 그러니까 등장인물 안에 없는 거야, 서술자가. 그러면 우리는 3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관점을 소설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관점을 소설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서술자의 특성과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 등에 따라서 주인공 시점, 서점 아니야? 시점이야?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보면 얘들아, 우리 하기 전에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 자, 보면 소설의 시점은 총 4개야. 총 4개. 우선은 1인칭 2개, 3인칭 2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우선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그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앞에는 1인칭, 3인칭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 그치? 3인칭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보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우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동백꽃은 얘들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1인칭이라는 건 소설 안에 서술자가 있을 때 1인칭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치? 소설 안에 서술자가 있을 때 1인칭인데 걔가 그 서술자가 마침 주인공이기까지 한 거야. 주인공이 소설을 설명하기까지 해. 이러면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응. 자, 봐봐.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소설을 설명까지 해. 그러면 나는 서술자잖아. 그치? 그러면서 주인공이니까 누구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겠어? 그치?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을 하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나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가능해.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이 뭐냐? 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설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설명을 못해. 그치? 1인칭 관찰자 시점 해볼게. 이거는 뭐냐면 주인공이 있어. 근데 주인공 옆에 있는 애가 서술자인 거야.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옆에 있는 애가 글을 설명해주는 서술자야. 그러면 얘는 계속 주인공을 관찰하면서 서술을 해주는 거야. 근데 서술자가 아무리 주인공이랑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관찰을 하면은 객관적인 시점으로 전달해주는 게 가능해져. 근데 객관적으로 전달 가능하다는 거는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완벽한 서술은 불가능하다 라는 거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에 대해서만 완벽한 서술 가능.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을 보면서 서술을 하는데 객관적으로만 전달 가능하다. 얼굴이 빨개졌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뭐냐? 3인칭이니까 소설의 밖에 서술자가 있어. 소설 밖에 있는 서술자가 그냥 그 소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관찰해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찰자적 시점이니까 객관적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지. 네, 다른 점은 얘는 소설 밖에 서술자가 있다는 거. 마지막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냐면 전지전능한 신 같은 거야.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얘가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싹 다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냥 서술자가 신이라 생각하면 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소설의 시점은 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울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정말 선생님이 만약에 너네를 틀리게 내고 싶어. 그러면은 이 소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이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소설에다가 이상한 다른 특징들을 가져와가지고 이 소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건 오답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이런 문제 많이 풀 거야. 여기 이 교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천재 박출판사 것도 풀면은 그냥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한데 내가 동백꽃을 많이 풀려고 하는 이유가 애들이 이상하게 어휘 하나만 바꿔오면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어휘 바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려는 거야. 자, 이어서 좀만 옆으로 가서 여기까지는 하고 쉴게. 서술자의 관점 파악하기. 그래서 그 소설을 설명해주는 그 사람의 관점, 시점이랑 관점은 살짝 달라. 관점이 어떤지를 주목하면서 작품을 대상해야 돼. 작품을 감상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서술자가 주인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잖아. 그치?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더욱더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서술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서술자의 관점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 서술자의 말투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인공이 누구냐,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확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서술자가 누군지를 좀 체크해주는 게 중요하고, 자,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 내용,
주제에 영향을 준다.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작품 속의 세계는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서 형상화가 된 세계다. 그만큼 서술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서술자의 특징을 이해를 하면 작품을 깊게 수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술자가 누군지, 서술자가 어떠한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떠한 관점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동백꽃이야. 여기부터는 좀 이어서 하긴 해야 되니까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잠깐 10분 쉬었다가 들어갈 건데 그 다음 쉬는 시간은 좀 멀어. 알겠지? 머니까 지금 10분 동안 화장실 다녀올 사람들은 화장실 다녀오고 물 마실 사람들은 물 마시고 이어서 합시다.